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변법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 이어서 또 11시부터는 여러분께서 상당히 좋아라 하시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양쪽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투자손자변법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관심 조치 보고 드립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관의 속마음을 또 읽어보는 시간 이후에 이슈 정복하기에서는요. 동양증권 양평지점 김동공 대리와 함께 유로존 선거 전에 현재 상황 또 향후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SK네트워크에서 패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죠. 이미 뭐 진행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 사 있습니다. 자세히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에 대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정태근의 차트 보기에게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전문가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이 공개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을 짜보도록 합니다.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나폭 과대주를 분할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 코스피 추가 상승 기대. 신용훈은 유효한 박스권 흐름 예상. 최희용 업종 간 차별화 심화 장세 지속. 정영훈 철저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대응을 주문했고요. 자, 관심 업종은요. 박성일 정유화학 항공주의 분할 매수. 박소영 실적 좋은 자동차 부품주의 분할 매수. 신용훈 자동차 업종 수익 실현 준비 구간. 최희용 철강 업종 턴어라운드 관심. 그리고 정영훈 연구원은 건설 업종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5분 전문가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영훈 연구원은 건설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마침 또 그 풍림산업이 부도 처리됐다라는 뭐 그런 뉴스도 들어오고 보면은요. 이럴 때 건실한 그 건설업체들이 혹시라도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던데 업종별 그 수익을 보니까 현재 건설업이 아까 2몇 %던가요?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그쪽이 이런 한 해 어떤 작은 뉴스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좀 견실한 움직임과 체력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5분 전문가 가운데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전화 연결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은요? 예, 오늘 시장은 뉴욕의 제조업 지표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다우지수가 장중에 4년여 만에 최고치까지 도달하는 등 그 좋은 흐름을 기록한 분위기를 타고 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박스권 하단을 지지해주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을 대처하시기엔 한동안 이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하단에 오면 분할 매수를, 상단에 오면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오늘 유효한 박스권 흐름 예상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수익 실현 준비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좀 더 자세한 설명 주시죠. 예, 최근 자동차 업종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요. 여지껏 계속 말씀드려왔었던 자동차 업종 분할 매수 구간이 끝나고 이제 수익 실현을 준비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그중 오늘도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현대차의 경우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추천 종목인 현대차의 경우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의 경우 2조 4,500억 원으로 전기 대비에는 22%,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30% 상승하는 등 좋은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영업일수가 3일 줄어든 4월에도 미국 시장 판매가 전년 대비 1% 증가한 6만 2천여 대를 팔았다고 밝혔죠. 수급 상황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기존에 이어지던 대규모 순매수세가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4월 30일의 경우 기관에서는 45억 원, 외국인은 19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신고가를 냈다는 점은 기존에 있던 매물벽을 상당 부분 소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잡아두었던 목표가인 28만 원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분할 매수를 추천해드렸던 때에 같이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 생각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매수가는 예전에 추천하며 말씀드렸던 25만 5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업종의 수익 실현 준비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종목에 대한 현대차까지 상세한 설명 쭉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전화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노동절로 국내 증시, 영국의 유럽 증시 휴장인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밤사이 다우 지수가 장중 전고점을 넘는 저력을 발휘한 가운데 금일 국내 증시 아무래도 미국과 훈풍으로 상승 시작을 해서 1990선 회복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시 강한 흐름보다는 역시 정체된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세히 이제 주체별로 수급상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역시 전차군단이라고 최근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을 금일 많이 사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378억, 운수장비 업종 554억을 사면서 시장 전체에서 거의 두 업종만 1,000억 가까이 산다. 근데 이제 전체 업종에서 다른 업종은 팔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서 500억 정도 사는 모습으로 지금 일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그동안 외국인을 따라 하다가 금일 좀 많이 아침에 상승 시초가가 세게 나오면서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좀 많이 파는 모습, 그러면서 하악 업종을 거의 저가 매수세로 거의 몰빵으로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284억, 운수장비 286억을 팔고 있으며 하악 업종은 530억 팔고 있습니다. 530억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도 가대낙폭 큐사키 또는 저가 매수세로 나서면서 기관에서 156억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하악 업종 금일 좀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못 참고 지금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70억 정도 파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기관이 던지는 전기전자 업종 100억을 사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은 기관과 함께 123억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 유통업, 금융업종 126억, 130억 아무래도 개인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금일도 역시 개인만이 좀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 IT 부품주들 선호하면서 개인이 60억 정도 사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금속, 비금속, 제약업종 해가지고 아무래도 원자재주 최근에 많이 낙폭이 컸었는데요. 금속업종 32억, 제약업종도 많이 하락폭이 컸었는데 셀트리온을 포함해가지고 14억 정도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기관과 함께 거의 전 업종을 파는 가운데 기관이 IT 하드웨어 업종만 18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외국인은 오늘 기관의 매도세에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와 삼성 S대 일부 전기전자 업종만 빼고서 자동차 업종과 같이 하락세를 만들고 있는데 외국인 역시 하락 속에서 전차군단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차군단의 힘 우리가 만든 거 알지? 우리가 결국에 니네가 팔더라도 우리가 사면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우린 이 정도에서 일단 좀 팔게요. 역시 팔면서 하락업종 많이 낙폭, 사실 금요일 하락폭도 하락업종 기관이 만들어내는데 오늘 또 저가매수에서 나서는 모습 약간 1대1비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오늘 금융업종 많이 사고 있는데요. 금융업종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지 못하는데 싼 업종 사볼래? 더 이상 얼마나 떨어지겠어?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적으로 살펴볼 때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이 좋아 보입니까? 네, 오늘 좀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10% 정도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OCI입니다. 그 동양제철학인데요. 태양광 업체 중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만약에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더라도 생존 가능한 유일한 국내 업체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 이번 주 토요일 날 2차 투표가 있습니다. 대통령 올랑드 쪽의 당선이 가능성으로 어떤 신재정 협약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린
그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로서 원전을 좀 없애고 결국엔 태양광 쪽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 유럽 쪽에서 나오면서 국내 증시 금일 태양광 업체들 오성 LST, 웅진에너지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OCI도 역시 10%대 상승 모습, 모건 스탠리 창구 통해서 거의 9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OCI 4월 초반에 2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고요. 한번 반등을 썼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 하지만 오늘 갭상승으로 좀 출발해서 120일 이평선까지 일봉상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오늘 사실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요. 22만 원대 오시면 매수를 하셔가지고 짧게 25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 손절가 20만 원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동사 폴리실리콘 가격 마진포 축소의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익률이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래도 20불대 초반까지 버틸 수 있는 국내 태양광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지금이 저가 매수라고 판단이 되지만 결국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탈피를 분명히 시도하는 거는 지금 유럽 쪽의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수적 매매를 하시되 20만 원 초반대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핫 이슈 살펴드립니다.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는 6일 프랑스와 그리스의 총선을 앞두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변수에 대한 증시 흐름 전망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3 발표를 앞두고 주가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살펴봅니다. 패션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SK네트워크스가 주력 브랜드인 타미 힐피거를 앞세워 매출 1조 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향후 흐름과 함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전망해보겠습니다. 뽀로로가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새 버전 윈도우 8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점쳐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월은 유로존에서 선거의 달로 꼽히고 있죠. 오는 이번 주 일요일 그리스와 프랑스에서 굵직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5월 6일 유럽 슈퍼 선데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의 대선이 이제 끼어 있는데요. 먼저 프랑스를 살펴본다 그랬을 때 프랑스는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올랑드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1차 투표일 실시한 결선 투표 지지율 조사에서 올랑드 후보는 54%에서 55%, 그리고 사르코지 지금 현재 대통령은 45에서 46%를 각각 얻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올랑드 후보가 평균 8%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1차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한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의 지지자들이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랑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로 공동채권 창설, 그리고 유럽은행의 투자 및 융자 촉진, 그리고 금융거래세 도입, 그리고 미사용 구조기금 통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깨게 하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혼선이 야기될 수는 있지만 새로운 악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위험지표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증시 변수로 작용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 총선을 좀 살펴볼 경우에는요, 새로운 정권이 긴축 정책의 실시에 고삐를 늦출 경우 위기가 좀 심화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민주당 또는 신민주당 또는 사회당 그리고 군소정당 형태의 연립 내각 구성 가능성이 높고 다수 군소정당이 재정 긴축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재정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새로운 내각은 2012년 33억 유로, 그리고 2013년에서 14년 약 120억 유로의 지출을 삭감해야 하며 2014년까지 15만 명의 공공부문 인력을 감축해야 합니다. 7월에는 12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지출 삭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트로이카의 3차 이행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정권의 리더십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주시장도 변동성은 축소되겠지만 주도주의 부재와 수급 약화로 큰
폭의 지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주 애플 주가의 연동에 삼성전자의 상승이 주가를 받쳐준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삼성전자 신고가 랠리를 대체할 종목이 변변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기대 또한 있지만 유럽 정치적 변수가 몰려있는 5월 6일의 슈퍼선데이가 증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주중 지수 흐름은 상고 하저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글로벌 리스크 변수는 안정적이지만 가격상의 메리트는 크지 않고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수의 추가 반등폭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기존 주도주인 IT 자동차 정도에만 관심을 국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며 여타 업종에 대한 매수 확대는 유럽의 슈퍼선데이 종료 후로 접근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 S3가 공개되죠. 이 제품 출시를 기다리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삼성전자의 주가도 고점이 어딜지 모를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4월 마지막 주 글로벌 테크 업종 지수를 본다 그랬을 경우 2.9%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내부를 좀 살펴보면은요, 한국과 미국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특히나 삼성전자, 애플의 이제 주가 상승이 이 글로벌 테크 업종 지수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주요 휴대폰 가전 업체들의 4월 넷째 주 주가 추이는 지난주에 이루어진 업체별 실적 발표 및 그리고 향후 전망을 반영하면서 업체별로 차별화된 등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휴대폰 부문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고 피처폰 출하 비중이 감소하면서 달러 기준 ASP가 무려 12%나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플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1분기 아이폰 판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아이폰 판매 호조가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시장 우려가 있었던 북미 지역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중국 등 신규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급증으로 상세가 되면서 컨센서스였던 3천만 대를 크게 상회하는 3,51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들 두 업체의 경쟁력이 향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면서 타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에 이어졌습니다. LG전자의 경우 기대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에도 스마트폰 등 주요 판매에 대한 판매량 기대를 하회하자 실망감의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5월 3일에는 삼성전자의 차기 갤럭시 S3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주요 경제지표 업데이트 및 국내외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금주 중국의 노동절 휴일 동안에 이제 중국 내 IT 판매량 동향에도 관심 대상이 될 듯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되어서 삼성전자의 독주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가 패션 사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속해 있고 또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3월 27일 5시에 이제 신사동에서 이제 가로수길 일대가 이제 붐볐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우 정영원, 문채원 등이 이제 대거 연예인들이 돌려면서 거의 일반인 동안 모이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제 DKNI 브랜드 사업의 이제 DKNI 이제 패션쇼가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DKNI 브랜드 산업을 전개하는 회사가 SK네트워크스라는 점인데요.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SK그룹에서 유일하게 패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KNI 외에도 도미카란 그리고 타미엘 피거 그리고 클럽 모나코 등 주요 수입 브랜드를 포함하여 총 9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27조 4,992억 원, 그리고 이중 패션 사업 매출액은 6,807억 원에 불과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SK네트워크스 매출 성장률은 13%인 반면 패션 사업 매출 성장률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배경에는 타미엘 피거가 한국 고객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으며 빈폴과 폴로, 빅토 중심이던 트레디셔널 캐주얼 브랜드 시장을 상강군으로 재편했습니다. 브랜드 론칭 5년 만인 2007년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지금까지 매년 25%가 넘는 신장률을 보이는 효자 브랜드입니다. DKNI 역시 해외에서 들어와 성공적으로 국내에 안착시킨 사례입니다. 2006년 론칭한 이후 남성, 여성 라인 모두 수익 컨템포러리 부문에서 1,
부분에서 꾸준히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1,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클럽 모나코 역시 지난해 주요 매장에서 월 평균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클럽 모나코를 3년 내 DKNI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패션 업계의 경기가 침체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SK네트워크스는 이를 위기로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과감한 투자로 매출액을 6천억대로 올려놓았던 것처럼 올해 역시 가능성 있는 브랜드라면 과감하게 인수합병에 나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SK네트워크스는 수익률이 좋은 자파 그리고 아웃도어 타밀피거와 같은 아웃도어 등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며 2014년 패션 사업만으로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에도 주가는 계속 좀 하향세를 겪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지금 역시나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독주되는 시장에서는 일단 장기적으로 관심을 보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뽀통령이라고 불리는 뽀로로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윈도우 8의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됐다고요? 네, 이번에 뽀로로 앱이 이제 윈도우 8의 기본 어플리케이션에 탑재가 되게 됐는데요. 이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한국 MS 측에서 미리 먼저 이제 뽀로로 앱 개발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30일 뽀로로 개발사인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제안을 받아 윈도우 8에 탑재할 앱을 MS 측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S 측은 아이코닉스에서 먼저 앱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뽀로로를 윈도우 8의 앱 장터인 윈도우 스토어의 기본 권장 설치 앱으로 정하였습니다. 윈도우 8에 탑재된 뽀로로 앱은 주문형 비디오를 무료나 유료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애플의 앱스토어에 있는 뽀롱뽀롱 뽀로로 앱 시리즈를 윈도우 8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한국 MS 측은 뽀로로가 윈도우 스토어의 대표 상품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캐릭터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며 윈도우 8에서 최소한 10억 카피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뽀로로 앱도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는데요. 뽀로로 앱이 뽀로로 관련주가 사실상 이제 상장되어 있는 건 KMH라는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대리님. 제가 화면에 보니까 이 뽀로로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 좀 동의하십니까? 저는 안경을 안 써가지고 네. 조금 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전에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해보는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5월달 첫 거래일 아주 상쾌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4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상승을 이끈 비결은 무엇이고 또 다우 산업의 기술적인 분석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요. 유로존이나 아시아 시장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차이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그 유로존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이 상승할 만한 재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닝 시즌과 실적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는데 문제는 지금 자리에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정말 있느냐라고 본다면 전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왜 상승 모멘텀이 없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주가는 현재 지수보다도 한 2, 3천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표 중에서 고용과 주택 지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용과 주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선은 많이 됐지만 그때의 정상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죠. 벤 버냉키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데 FRB 위원이 17명 중에서 14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3차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명분이 하나 필요한데 그 명분은 결국 지표의 악재, 또 지표의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가들의 공포를 주고 그로 인해서 3차 양적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3차 양적완화는 아마도 지난번에 금융위기 때부터 아마도 프로그램이 짜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벤버네크 의장은 이걸 하고 싶은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견고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부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자리가 더 치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도 이 차트를 보신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연습을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다우 일봉을 보시면 지금 자리가 그 지난번 10월 4일이죠. 2011년 10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중간에 저점이 한번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11월 25일이죠. 그 시점을 쭉 연결해서 올라가게 되면 세 번째 지지력이 나올 자리가 4월 9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추세선을 하락 이탈했고 다시 회귀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추세 연장선에 어저께 갖다 놓고 윗꼬리가 생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중 틱 모습을 보시면 보통 그러한 차트 원형 상승이 아닌 원형 하락 쪽으로 움직임이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맞고 밀린다라고 보는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 자리가 지난번 요 3월 16일하고 그 다음에 요 4월 2일 고점 연결선의 세 번째 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3천장 쓰리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밤 오늘부터 한 2, 3일 안에 추가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걸 3천장으로 인정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본다 그러면 미국은 이 추세선 연장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공간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공간이 많이 열려 있지만 주봉으로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주봉 상태에서는 일목균형표상에 주가 방향성을 후행 스팬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에 갈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제약되어 있습니다. 한 200포인트, 만약에 주봉으로 보면 200포인트, 일봉으로 보면 쓰리봉이고요. 그러니까 월봉상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지만 주봉상에서 목표치를 채우는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슈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욕 시장이 오르긴 올랐을 때 오를 만한 그런 이유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괜히 오른 걸 보고 나서도 좀 마음이 좀 불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재료를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시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중요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일단 시장이 옛날처럼 뭐 각자 나라별로 주가가 가는 상황이 아니고 글로벌이 이제 지구촌처럼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구촌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각 나라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로존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묶습니다. 아메리카 쪽에서는 이제 미국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서 G2가 중국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국을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이렇게 세 개를 봅니다. 금융위기가 가장 먼저 터진 나라는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는 흔들렸고 그 다음에 작년 8월에 미국이 국가신용도에 하락되면서 주가는 폭락을 해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이 다음에 간 것이 유로존이죠.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발생했고 또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프랑스의 대선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프랑스 대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프랑스 대선이 5월 6일에 2차 투표가 있는데 사회당의 올랑도 당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좋지만 처음에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쌍두마차인 프랑스하고 메르켈이 이끄는 독일이 시장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로존 EFSF라든가 ESM을 창설할 때 기초 자산이 됐다는 거죠.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일 때는 메르켈을 따라가면서 긴축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사회당 당수인이 올랑도가 될 경우에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한 것들이 EIB라 그래서 은행권에 대한 그 투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한 2천억 유로를 모으고 그로 인해서 SOC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고용을 늘리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켈하고는 약간 내용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재정협약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좀 지나면은 결국 다 같이 괜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유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유가가 많이 뛰었는데 유가가 106불 정도까지 왔는데 이것이 월봉상으로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벗기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서부텍사스 중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러한 차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 자리는 2008년도 7월에 146불 때까지 갔다가 중간에 유가가 굉장히 맞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점을 114불 만들어줬고 그 두 개의 연장선을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가가 시장의 핫포인트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유가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문제가 조만간 대두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대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유가 이 두 개를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뉴스가 나온 것 중에 중국에서 PMI 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PMI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PMI가 만약에 확장세가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만약에 내려오면 3.3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중국은 지준율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거나 지준율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의 상승 모멘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유가가 먼저 나올 건지, 유가는 정말 몇 년 만에 대하락 추세를 벗겼기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변화가 들어오면 주가는 폭락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라는 것 시장이 풀렸기 때문에 유가와 주가가 일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진이 있다. 그렇지만 유가가 크게 상승해서 114불 이상이 돌파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에 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를 이끄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미국 증시를 견인하는 종목은 바로 애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양기업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게 같이 놓고 비교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자, 차트를 이 비교 분석한다면 양기업의 차이나 공통점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두 기업을 본다면 이제 전 세계를 살리는 계기가 된 기업들이죠. 애플이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 바라보고 있고,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치가 2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지금 차이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따라갈지 애플이 같이 따라올지를 보셔야 되는데, 먼저 애플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미국장이 애플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애플의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주당 12불 정도의 이익이 났다. 그로 인해서 장중한 때 10%까지 상승했고 8.9%에 마감하는 모습에서 갭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 4일 동안 지금 메우고 있죠. 근데 애플 차트가 이 양운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570불대까지 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애플은 조정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변화가 들어오는지를 꼭 보셔야 되겠고,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왜 치고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거는 수급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매도를 하다가 요 근래 한 10만 주씩 2번 사주고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랩들의 방향성이 시장을 굉장히 유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차이가 생겼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가 애플과 동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을 좀 열어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중국 증시 소식도 정리해드려야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2,400선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 2,400선에서 강한 눌림목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2,400선 위를 뚫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18% 상승한 2,423.34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견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원저바오 총리는 중국의 경제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투자 심리에 좀 안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반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올해도 꾸준히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4% 밑으로 하락하겠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원자재 관련 그리고 농산품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부담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또한 계속적으로 규제 강도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부동산 업종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제 5월 1일 발표 있었던 중국의 4월 제조업 PMI 지수 53.3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견조한 움직임을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가운데 2,400선에서의 강한 안착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계속해서 다음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거래소가 1998포인트를 까지 올라 있네요. 16포인트가 올랐고요. 0.84% 장이막 시작할 때쯤에 그 강한 상승세 높이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2000선 회복한 채 장을 좀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뚫고 올라가서 끝까지 잘 지켜내보길 기대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3.96포인트, 4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482포인트로 현재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견조한 상승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요. 그렇게 또 아주 강하다라는 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섭 이사께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을 때 별로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런 비결이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올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 증시 상황이 우리 증시에서도 조금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뭐 큼직큼직한 대표적인 업종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표적인 종목들 이런 것들만이 상승을 함으로써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런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게끔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장세 잘 이해를 해보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차트 보기 시간이 좀 마련이 됐는데요. 저번 주에 일단은 제가 그 이중바닥 패턴이 돼서 상당히 좀 말씀을 못 드려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종목들 좀 많이 준비했던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가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앞에 지수 얘기라든지 어떤 관심주보다는 조금 공부 쪽으로 더 말씀을 드린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 패턴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오늘 종목들 좀 많이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 보시면서 지수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조금은 다시 한번 돌아와주면서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좀 간단하게 하면은, 자, 지금 최근에 패턴이 2050포인트 저항을 받고 나서 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 1차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달라진 점은 1960포인트 지적을 보이게 되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물,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매도 통상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에 21선을 못 미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N자형 하락이 지속이 됐지만 오늘 쪽, 그리고 오늘 쪽뿐만 아니라 내일 쪽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돌파보다는 항상 돌파보다는 지지력을 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쪽에서 돌파를 했다고 너무 좋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내일 쪽, 그리고 모레 쪽에서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N자형, 여기서도 작은 N자형 반등이 지속이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들 수급 꼭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 1960포인트 이 부분에서 반등을 어쨌든 하반기성의 확보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 때 조금 그 투매를 좀 자제하자, 개인들 매도를 좀 자제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쪽도 중요하게 마찬가지로 21선 돌파 여부 계속해서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이끌어주는 추가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의 반등은 계속해서 가져갈 자리지 어떤 매도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계속 조금 더 버텨보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좀 공부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같은 이중바닥 패턴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컴투스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드렸었죠. 자, 화면에 지금 컴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드는데 N자형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2차 반등인 N자형 반등, 즉 이중 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추세가 위쪽으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N자형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자, 21선을 강하게 양봉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조정할 때는 21선의 어떤 조정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선 조정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1차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오늘과 내일 쪽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21선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그리고 매수할 타이밍이고, 마찬가지로 21선 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21선 대응 꼭 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림당 같은 경우에 제가 요 패턴을 말씀드렸죠. 21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21선 지지력 확인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쌍바닥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서 이전에 21선을 이렇게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았지만은 돌파하고 난 뒤에 지난주 요 시점이죠. 이 시점에서 21선을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접근해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21선을 저항했던 종목들이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21선 지지력이 되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본다면 두 번의 어떤 공부에 대한 복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1선 대응, 그리고 이중바닥 패턴 이 부분을 상기를 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도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종목도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 종목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어가게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세가 아래쪽으로 놓여지다가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게 되면서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근데 최근에 와서 최근 20일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 유발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중바닥 패턴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이렇게 유발이 돼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일선을 현재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일단 3,800원 정도 가격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전에 컴투스라든지 예림당과 같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21선에 어떤 지지력이 확인될 때 N자형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슈넬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어제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이중바닥형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이중바닥 패턴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즘부터 21선이 저항이었죠. 그러면서 전일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 쪽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이 내일까지 이어지더라도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오늘 내일이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바닥 패턴, 이런 패턴들을 공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잘 안 써먹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중바닥 패턴을 통해서 종목들을 찾아보면서 그 종목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찾아본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계기를 1차적으로 마련이 됐다. 그리고 나서 돌파 여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지 여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한번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금 안정적인 종목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그 저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넥센 타이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넥슨 타이어 종목. 최근에 자동차 업종에 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조금 반등의 어떤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이어 업종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자, 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은, 자, 1차적으로 여기서 N자형 반등이 나왔죠. 이중바닥 패턴. 여기서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은 다음, 다시 한번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어떤 N자형 반등, 이중바닥 패턴이 나오게 됐죠. 뭐 N자형 반등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중바닥 패턴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여기에서 매수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즉 조정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렸는데, 시그네틱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린 종목, 신일생명과학, 요 종목들, 그리고 넥센타이어, 요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좋은 그 예를 좀 말씀드렸는데, 나쁜 예도 한 종목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인데, 자, 요 종목은 일단은 지금 이중바닥이라 할 수 있겠는데, N자형 이중바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쨌든 이중바닥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두 번째 바닥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바닥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낮아지죠.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이렇게 반등을 줬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죠. 반등을 준다면 요 종목 21선이 현재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21선에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21선은 매도할 자리지 요구하시 매수할 자리가 아닐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는 이중바닥이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반등의 어떤 예를 들어댔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 피해야 될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그 다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 종목만 잠시 소개를 드린다면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로직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N자형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중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바닥이 낮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21선 저항,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21선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보유가 가능했지만은, 여기서 만약 21선 저항 받게 된다면은 파는 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말자.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짧았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신일생명과학, 시그네틱스, 넥센타이어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도 다시 한번 시장의 특징주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지막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석 앵커님. 네. 자, 지금까지 차트 보객의 정태긴 전문가와 함께 차트 보객이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차트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또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전화 양쪽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면법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이 여전히 상승, 2000선 회복했네요. 2000.44포인트로 현재 거래소가 2000포인트 회복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